쉼없이 움직이는 우리의 손. 평소 사용량이 많은 만큼 탈이 나기도 쉬운데요. 뻐근하고 찌릿한 손목 통증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이 아프고요.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아프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 신경 증상이 손에 발생했을 때 그런 경우들을 합쳐서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손목 통증을 부르는 대표 수구 질환, 손목 터널 증후군.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지고 감각마저 둔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알려드립니다. 현대인의 과도한 손목 사용이 부른 손목 터널 증후군의 모든 것. 정형외과 전문의 양성욱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뒤, 좌우, 360도 회전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목. 이때 손목에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며 이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일종의 관, 터널이 있는데요. 수근관 또는 손목 터널 사이로 손 기능을 담당하는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손목 터널은 위쪽으로, 그러니까 손바닥 쪽으로는 횡수근 인대가 존재하고 있고 엄지손가락 쪽,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 손등 쪽으로는 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 공간으로 9개의 힘줄과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그 감각신경을 담당하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아래쪽에 있는 엄지두덩근의 움직임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 손까지 이어지는 정중신경과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인 손목 터널이 좁아져 생기는 손목 터널 증후군. 힘줄의 구조물이 두꺼워져 내부 압력이 증가하거나 손목 터널이 좁아지면 이곳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되고 손상돼 통증과 저림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썼을 때 힘줄이 두꺼워지거나 위쪽에 있는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져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나 당뇨병 등과 같은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손목 터널 내에 결절종이나 기타 다른 종양들이 있을 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움직이는 행동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것도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걸레를 짜는 행동들과 같이 손목을 비트는 행동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평소 사용이 많은 손, 과도한 손목 사용과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 등 지속적인 자극으로 손목의 피로가 누적되면 누구나 손목 터널 증후군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종일 업무와 집안일 등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탓에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는 2008년 10만여 명에서 2022년 16만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40, 5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한 4, 5배 가량 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이런 과도한 업무 때문에도 20, 30대 환자분들도 많이 증가한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찌릿한 손목 통증에 시달린다는 50대 남성. 밤이면 유독 더 심해지는 증상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주로 오전에가 좀 증상이 좀 심하시다고 하셨죠? 네, 잘 때 하고 잘 오전에. 하고 오전에. 왼쪽 손목 한번 다시 볼게요. 왼쪽 손목 이렇게 쳤을 때는 막 심하진 않죠? 네, 심하지는 않아요. 심하진 않고 자, 손 요렇게 한번 해보시고 조금 있어 볼게요. 처음에는 엄지손가락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린 증상들이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시작해서 점차 병이 진행이 되면서 엄지손가락의 움직임이 좀 무뎌지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든 등 동작 등에서 제약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고 더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마비 같은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마비로 인해서 절인 증상이 감춰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증상이 더 경과를 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팔렌 테스트라고 해서 하는 검사법이 있겠고 틴넬 검사 이런 검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팔렌 테스트는 손목을 90도로 구부리면서 약 1분간 자세를 유지를 해서 손끝부터 저려오는 증상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 틴넬 검사는 손목 부위, 힘줄이 있는 부위를 강하게 누른다든지 이렇게 치면서 저리거나 튕기는 증상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그것도 같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팔렌 검사와 티넬 검사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팔목 앞부분이 자주 시끈거리거나 손목을 두드리면 저리고 새벽에 증상이 악화돼 잠을 자다 깬 적이 있다거나 근육이 약해져 손에 힘을 주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초음파로 손목 내부 상태를 파악해 좁아진 손목 터널, 정중신경 압박 등을 평가하는 검사. 이게 이제 두꺼워져 있는 이게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요 인대가 있겠고, 요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가 지금 눌려 있는 그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눌려 있는 정도가 지금은 심하지는 않아서 주사 치료하시고 하면은 충분히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은 되게 임상적으로 먼저 진단을 하게 됩니다. 더 병이 진행되는 것 같고 다른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면은 근전도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와 같은 그런 검사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중신경이 눌려 있는 그런 양상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MRI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결절종이나 기타 다른 종양성 질환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목 디스크와 손목 터널 증후군 둘 다 신경 증상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손저림 증상이 둘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 오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목 디스크를 먼저 의심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호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차도가 좀 보이지 않는다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목 디스크와의 감별 진단이 중요한데요. 경추에서부터 시작해 손목으로 이어지는 정중신경. 탈출한 디스크가 경추 쪽 정중신경을 자극해 손가락 저림이 발생한 건지, 좁아진 손목 터널이 정중신경을 압박해 생긴 증상인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손목 보호대를 사용해서 손목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더불어서 온열 치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촛물, 파라핀 이런 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겠고, 증상이 점차 진행이 되면은 주사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바닥 쪽에 놓는 거라서 좀 주사가 좀 아픕니다. 이거는 실시간 초음파로 문제가 되는 병변 부위를 찾아내 약물을 주입하는 주사 치료. 염증을 제거하고 인대를 강화해 초기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손 한번 넣어보실까요? 의료용 파라핀을 사용하는 물리치료. 굴곡이 많은 손목과 손가락 전체에 파라핀을 입혀 열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요. 손목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주변 인대를 이완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한 통증이나 압박감을 완화해 줍니다. 전기 강도 어떠세요? 이 정도 할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가볍고 근육 위축이 없는 경우 무리한 손목 사용을 줄이면서 약물, 주사, 도수, 물리치료 등의 비수술 치료로 충분히 호전이 가능한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개선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도수 치료. 첫 번째, 손목 공간을 넓혀 신경이 눌리지 않게 도와주는 동작에 이어 두 번째, 경직된 손목 관절을 이완시키는 동작으로
통증을 줄여주는데요. 손목과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저림 증상이 심해져서 자다가 깨는 일도 더욱더 빈번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엄지손가락의 밑에 있는 엄지 두덩근에 위축이 와서 물건을 짚는 행동이나 손을 쓰는 행동들에서 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여성 호르몬 변화와 관계가 깊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이런 변화들이 호르몬의 영향이 많이 분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성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됨에 따라서 신체에 부종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종이 신경을 누르게 돼서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임신 중에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임신 중에 발생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출산 이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 낫는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일정 부분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개선이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나 이제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 예를 들어 결절종이나 손목 골절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혈류 개선으로 인해서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손목에 더 많이 발생한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팔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꼭 주 사용팔이 아니더라도 반대편 팔에도 얼마든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과도하게 손목을 좀 사용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자주 휴식을 취해 주시고 스트레칭 이거를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평소에도 많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손목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 배워볼게요.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마사지. 먼저 팔꿈치를 편하게 구부린 상태에서 손목을 굽혔다 폈다 해주세요. 그 다음 다른 손으로 팔꿈치 중앙에서 조금 안쪽을 눌러 천천히 마사지 해주세요. 이때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합니다.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손가락을 아래로 눌러 손목 근육을 5에서 10초간 이완해 주세요. 이때 역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중단하고 아프지 않도록 적절히 강도를 조절해 주세요. 마지막, 손목 터널 증후군 신경 스트레칭입니다. 팔을 옆으로 뻗어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하고 손목은 아래로 젖혀주세요. 이때 뻗은 손 반대쪽으로 고개를 꺾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반복해주세요. 하루에 2번, 5에서 10회 반복하고 동작 시 아프지 않도록 강도를 잘 조절해주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오늘 배운 손목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요. 장시간 컴퓨터 사용 시 손목 받침대를 놓고 틈틈이 휴식해야 합니다. 또한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초기 증상이 보이면 반드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제때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손저림 증상을 목 디스크로 오인해서 목 디스크 치료로 진행을 하시면서 병을 좀 진행시켜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절하게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해서 손목 근력이 떨어지지 않고 저림 증상을 빨리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상에서 쉴 틈 없이 사용하는 손. 많이 사용하는 만큼 손목 터널 증후군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자칫 혈액순환 문제, 목 디스크 등 다른 원인으로 오인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어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초기 증상이 느껴지면 적극 대처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부터
소중한 손목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